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저한테 제주에 왜 내려왔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설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을 말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유를 요구하지 않을 때의 자유로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책에서 읽은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맥락이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며 선택지를 좁혀나가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감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직감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였을 때에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암 또는 그런 감각인데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설명은 어렵지만 저절로 아는 느낌이에요. 저의 영상 중에서 아바타 인사법을 설명할 때 제3의 눈 기억나시나요? 직감은 제3의 눈, 6번 차크라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내면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용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직감, 나만 느낄 수 있는 알은 나만 알아줄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게 내가 느끼는 진실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만의 느낌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걸 두려워해요. 세상의 시선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죠. 왜냐하면 난 분명히 알고 느끼니까요. 음악으로 날 표현할 거야.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발리에 가서 살고 싶어. 왜냐하면 난 햇살과 바다를 좋아해. 여기에 대고 세상은 묻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굳이? 그럼 난 왠지 답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난들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유일한 건 오직 이것뿐인데요. 사실 다른 누가 아니라 나부터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인생을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있나?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어? 이젠 현실을 살아야지. 다 좋은데 어떻게 먹고 살지 해결해봐. 같은 생각으로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첫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거니까요. 앞선 영상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도로 위에 지나가는 여러 자동차들을 바라본다고 상상하고 생각들을 바라볼게요. 떠오르는 그대로 솔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지금 나를 통해 경험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이 말을 했던 사람들도 떠오르는 생각을 당연하게 믿고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패턴으로 거부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고 결국엔 나도 그 말을 진실로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따르지 않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보다 내가 느끼는 것을 버리는 게 더 최선이라고 믿은 거죠. 예전엔 몰랐지만 이젠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상처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진실한 것들이 거부당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뭐가 진실한지를 알려면 내게 진실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알아야 하거든요. 갑자기 쌍쌍바가 떠올랐는데요. 쌍쌍바 막대기를 잡고 서로 당겼을 때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나눠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건 짧고 저건 긴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쪽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편안하고 진실한 게 뭔지 알려면 그것과 반대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빨간색을 알려면 빨간색이 아닌 다른 무언가와 비교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구별되고 고유한 특성이 생기고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명상과 영성, 심지어 부에 관한 책에서도 불편한 감정의 신호가 곧 평화와 자유를 위한 키라고 말해요. 이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나눠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이 상대성을 적용해보면 대화를 통해 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은 말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글을 통해 표현하는 사람은 숨겨둔 일기장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죠. 다재다능한 매력을 드러낼 힘이 있는 사람은 나댄다, 꼴값 떤다는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살피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외로운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단순한 예시이지만 결국 우리의 많은 면면이 부정당하고 억눌리는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즘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진실한 것들을 의식하고 용기 내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군이 다양해지던 흐름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의 개성 그대로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지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고 난 여전히 팍팍한 현실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같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함께 속상해하고 답답해했을 거예요. 마주 앉아서 같이 욕해줄 수도 있죠. 그땐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색과 모양이 펼쳐질지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커요. 저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제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움직이기 망설이고 꺼내기 두려울 때는 당장 느껴지는 그 강렬한 생각과 감정에 괴롭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뭔가 꺼내지려나 보다. 내가 억누르고 있는 게 뭐지? 이제 두려움이랑 싸우느라 애쓰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려고 용기 내고 있어요. 오늘따라 손에 잡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펼치니 지금의 이야기에 딱 맞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만큼은 껍데기 같은 감정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여러분의 진주가 있다는 걸 믿어드릴게요. 껍데기를 알아차리고 나에게 진실한 것들을 함께 발견해요.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 상이나 다비드 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주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뿐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 데이비드 캐슬러, 류시와 옮김, 인생 수업.